북쪽 고속도로에서는 반짝이는 메르세데스가 밝은 햇살 아래 광활한 푸른 논을 지나 빠르게 달렸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남자는 사각형 얼굴에 우아한 태도를 지닌 중년 남성이었지만 차갑고 접근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풍겼다. 전반손이라는 이름은 성공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많은 흥미로운 소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1조 달러의 부동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함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일련의 가족 비극이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내인 응우엔 티 호아는 부드럽고 친절한 여성으로 그가 사업을 시작할 때 어려운 시기에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트람 민 듀이라는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듀이가 6살 때 호아는 끔찍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과 함께 남겨진 그녀는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2년 후 손 씨는 다시 결혼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젊은 여성인 팜티 마이와 결혼했으나 운명은 그가 온전한 가족을 갖게 허락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의 두 번째 아내는 결혼한 지 겨우 3달 만에 심각한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내의 연이은 죽음으로 그는 아내 살인자가 되었다. 악의적인 소문이 퍼져서 그를 악마처럼 괴롭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손 씨는 더 이상 재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일과 아들을 키우는 데 바쳤다. 하지만 40이 되어서도 그는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의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외로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그는 운명을 예측하는 능력이 있다고 알려진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샌다루드 향이 가득한 방 안에서 은빛 머리카락과 깊은 눈빛을 가진 노인 점쟁이가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자신의 운명을 신중하게 저울질하며 느리지만 강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의 운명은 정말 잔인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50살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손 씨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꽉 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방법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손 씨는 스트레스로 인해 쉰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영혼은 환생의 순환을 피하기 위해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그가 죽으면 처녀와 함께 묻혀야 합니다. 이것은 그가 카르마에서 벗어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점쟁이의 말은 소년의 가슴을 칼날처럼 찔렀다. 그의 마음속에 대담하고 무서운 생각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저주가 실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까? 메르세데스는 희미해지는 오후 햇살 속으로 달려가며 중년 남자와 그의 마음속에 맴도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날의 결정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계획의 기초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그 소녀를 찾아 자신의 딸로 키우는 것이지만 그에게는 완전히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곳, 홍강을 따라 있는 가난한 마을에서는 오래된 집들이 붉은 갈색 흙 속에 묻혀 있고 소규모 가족들이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반빈 씨, 부티오아 씨와 그들의 8살 딸 부티라는 햇빛과 비를 간신히 막아주는 초라한 초가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마른 편이지만 똑똑한 소녀입니다. 그녀의 눈은 붉은 강물처럼 맑았습니다. 나는 아직 어렸지만 곧 부모님을 도와 열심히 일하고 생계를 꾸려가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이른 아침, 나는 어머니를 도와 벼를 수확하러 밭으로 나갔다. 오후에는 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가서
가족이 재배한 야채와 바나나를 팔아요. 난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의 가족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빈 씨의 사업이 실패하고 그가 빚더미에 오르자 그의 가족은 파산 직전이었다. 채권자가 올 때마다 호아 부인은 창백하고 떨리는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나는 문 뒤에 숨어서 작은 손으로 빈의 셔츠를 움켜쥐었다. 언제 돈을 줄 거야? 이렇게 계속 미루면 내 집 잃을 거야. 채권자는 시끄럽고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제발 시간을 더 주세요. 다음 수확이 더 좋다면 꼭 전액 갚을게요. 빈 씨는 창백한 얼굴에 땀을 흘리며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약속은 더 이상 채권자들에게 의미가 없게 되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작은 가족에게 가해지는 압박이 너무 커져서 빈 씨와 호아 부인은 마지막 땅을 팔아야 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땅이 별로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해가 강 위에 붉은 빛을 들이우던 어느 날,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마을 입구에 멈췄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비싼 차를 처음 보았습니다. 트람 반 손이 물러섰는데 그의 우아한 정장은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다. 손 씨는 마을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작은 찻집에 들러 판매자에게 물어보고 재치 있게 빈 씨의 가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가 그들의 공경을 알아차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이는 그의 계획에 큰 이점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 씨는 가죽 서류 가방과 신발을 들고 빈 씨의 집에 왔습니다. 작은 집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불빛으로 밝아졌고 온 가족은 놀랐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람 반 손입니다. 당신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왔습니다. 손 씨는 따뜻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빈 씨와 호아 부인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손 씨가 서류 가방을 열자 안에는 두툼한 돈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즉시 밝아졌습니다. 나는 당신의 딸란을 입양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이 모든 빚을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줄 것입니다. 당신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녀를 내 딸처럼 키울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요. 그는 잘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손 씨의 제안은 벼락과 같았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내가 묻기도 전에 호아 부인은 남편 쪽으로 돌아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빈 씨,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신의 선물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빚에서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아이도 호사스럽게 살게 될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까요? 하지만 빈 씨는 주저하며 말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든 없든 우리는 현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빚을 갚지 않으면 우리 가족 전체가 거리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그녀가 그 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그녀의 남은 인생이 어떻겠어요? 호아 부인은 손 씨 쪽으로 돌아서서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아들씨, 동의합니다. 하지만 며칠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이죠. 손 씨가 입술을 살짝 비죽이면서 대답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란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야기의 전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들이 있는 곳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에 이상한 빛이 비치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나는 집 구석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내 가슴에 솟아올랐습니다. 이틀 후 손 씨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빈 씨 가족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입양 서류에 서명을 한 뒤 나는 눈에 동의의 기색이 전혀 없이 고급차로 옮겨졌습니다. 난 착하게 지내고 손 삼촌 말을 잘 들어. 그러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너희 부모님은 너희 미래를 위해서만 이러시는 거야. 호아 부인은 목이 메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의 눈은 슬픔을 감출 수 없었다. 탐욕 메르세데스는 떠나가고 눈물을 흘리는 어린 소녀와 깨진 마음을 남겨두었습니다. 난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이 있었다. 부모님은 왜 나를 버리셨을까? 메르세데스는 큰 빌라 앞에서 천천히 멈췄다. 나는 붉은 눈을 가지고 정교한 문양이 새겨진 우뚝 솟은 철문을 바라보았다. 그 어린 소녀는 그토록 웅장한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차에서 내려 아들 씨의 뒤에 숨었고 작은 손으로 그의 셔츠를 움켜쥐었다. 마치 낯선 곳에서 보호를 찾는 듯했다. 손 선생은 몸을 굽혀 안에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여기가 내 새로운 집이 될 거야. 너는 이제 내 딸이니까 집처럼 편안하게 지내렴. 그 따뜻한 목소리에 나는 약간은 안심이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손 선생님은 나를 자동문으로 인도했는데 문이 열리면서 꽃과 깔끔하게 다듬어진 나무가 가득한 넓은 정원이 드러났습니다. 웅장한 기둥이 정원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상아색 빌라는 난이 들었던 동화 속 성처럼 보였다. 집 안에서는 집사와 하인들이 아들 씨에게 절을 하며 어린 소녀에 대한 호기심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대통령의 새로운 입양딸이라고 은근히 추측했다. 난이 여전히 어리둥절한 채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을 때 계단 위에서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 집에 있어요? 누구세요? 나는 고개를 들어 15살쯤 된 소년이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단순한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밝았고 눈은 지성과 친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건 내 동생, 난이야. 손 씨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다. 나는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 살 거야. 내가 형이니까 동생을 잘 챙겨주렴. 그 남자는 난 앞에 멈춰 서서 인사하고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란 민 듀이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의 형이자 아버지가 될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하세요. 나는 듀이의 진지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 덕분에 그들과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만 여전히 아들의 선생님을 꼭 끌어안고 마치 길을 잃을까봐 두려운 듯 보였다. 만약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저희의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차 큰 빌라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제 아들은 항상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바쁜 업무 일정 탓에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나는 이 집이 너무 크고 차갑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옷, 장난감, 맛있는 음식 등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녀가 정말로 갈구하는 사랑은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난의 곁에 항상 있는 사람은 듀이뿐이다.
그는 넓은 거실에서 그녀에게 피아노 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녀를 뒷마당으로 데려가 골든 리트리버와 놀게 했으며 학교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난이 슬플 때마다 두이는 항상 난을 위로하고 격려해줍니다. 어느 날 저녁, 난이 거실 구석에 앉아 슬픔에 젖은 눈으로 어머니가 물려준 수놓은 손수건을 들고 있을 때 두이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집이 그리워요. 두이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눈물이 고였다. 저는 부모님이 그리워요. 부모님이 저를 팔았지만 저는 여전히 부모님이 그리워요. 두이는 잠시 말이 없더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지금부터는 내가 다시는 혼자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야. 나는 항상 내 곁에 있고 너를 보호할 거야. 나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들어 두이 응이아의 말에서 진심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는 미소 지으며 그의 눈에는 부드러움이 가득했다. 그날부터 나는 점차 새로운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집은 아직 멀리 있었지만 그녀의 오빠는 이 차갑고 낯선 세상에서 그녀의 작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과 그녀의 아들의 가족 사이에 처음에 느꼈던 이상한 감정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수줍고 소심했던 소녀라는 이제 아름다운 18살 소녀가 됐습니다. 그녀는 손 선생님의 지도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덕분에 매력적이고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에게는 큰 집이 더 이상 차가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동생인 트람만 투이에게서 기쁨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듀이는 이제 25세의 성인이 되었고 말 사육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란의 공부를 돕는 것부터 아들이 출장을 갔을 때 그녀를 돌보는 것까지 항상 란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두 형제는 정말 친자매처럼 친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실은 그들의 감정이 점차 가족적 애정의 경계를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넓은 거실에서 저녁을 먹은 뒤 두이와 란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손 씨는 평소처럼 여전히 위층에서 일하고 있었고 두 젊은이는 아늑한 분위기를 즐겼다. 란마이, 내가 쇼핑을 데려가 줄게. 아빠 생일이 곧 다가오거든. 선물 준비해야지. 그렇지? 듀이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였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아빠가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듀이는 미소 지었다. 아빠는 케이블에 신경 쓰지 않아요.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는 걸 보는 한, 저는 행복해요. 나는 살짝 미소 지었지만 눈은 약간 슬펐다. 아빠가 나한테 별로 친하지 않은 것 같아. 항상 착하게 행동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가끔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두이는 란의 말에 잠시 멈췄다.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도 그런 감정을 느꼈지만 아빠는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기 방식대로 일을 했고 우리는 그가 가족을 위해 최선을 원한다고 믿어야만 했습니다. 멈추다. 나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아직도 말로 표현되지 않은 걱정이 남아있는 듯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손 씨의 50번째 생일이 다가오자 그는 집사와 비밀리에 자주 회동을 하고 아무 말 없이 몰래 빠져나갔다. 두이와 란은 차이를 알아챘지만
아무도 감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거실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던 중 우연히 아들 선생님과 집사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모든 게 준비되었습니다. 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게 완벽해야 하고 실수는 없어야 합니다. 특히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서는요. 라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멈췄다. 그녀는 그 대화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이상한 불안감이 생겨났다. 그날 저녁, 듀이는 난이 평소와 다르게 이상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거실에서 그녀 옆에 앉아 부드럽게 물었다. 란, 뭐야? 뭔가 잘못된 거야?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을 꺼내거나 입을 다물고 있기 위해 눈을 휘둥그레뜨렸다. 마침내 그녀는 공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듀이, 아빠가 우리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오늘 아빠가 가정부와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생일과 준비할 게 있다고 했어. 듀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아빠는 항상 자신만의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걱정된다면 내가 알아내도록 도와줄게요.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은 신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빠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며칠 후, 손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듀이는 그의 사무실을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예기치 않게 그는 잠긴 서랍에서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장례식 문서예요. 듀이는 그 문서에 쓰여진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 씨는 자신의 장례식을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을 신중하게 준비했으며 심지어 함께 묻힐 사람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극심한 혼란이 감돌았습니다. 듀이의 마음속에서는 효도와 사랑 사이에서 심리적 갈등이 시작되었고 듀이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 시작되었습니다. 듀이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운명이 내가 죽을 것이라고 정해 놓았지만 내 미래가 길다면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환생이란 존재하지 않는가? 듀이는 결정을 내린 뒤 무거운 마음을 안고 란의 방으로 들어갔다. 늦은 밤, 란의 작은 방 안에서 희미한 빛이 듀이의 생각에 잠긴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창가에 조용히 서서 밖의 텅 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려는 일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들어와서 조심조심 문을 닫았다. 듀이,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뭐 도와줄까? 듀이는 돌아섰는데 그의 눈은 부드러웠지만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란, 너한테 말할 게 있어. 중요한 거야. 나는 그를 바라보며 약간 놀랐지만 여전히 맞은편에 앉았다. 무슨 일이야? 듀이는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 옆에 앉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의 눈은 마치 자신의 모든 감정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 듯이 그녀를 깊이 바라보았다. 우리가 함께 자랐다는 건 알아. 나는 내 입양 동생이지만 내 감정을 부인할 수 없어. 사랑해, 란. 나는 깜짝 놀랐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의 말은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당신을 형제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로서 사랑합니다. 나는 혼란스러웠고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란, 그게 전부가 아니야. 내가 이 가족에 받아들여진 이유에 대해 한 가지 더 말할 진실이 있어. 듀이는 심호흡을 하고 눈앞이 무거워졌다. 그는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손 선생은 란을 사랑해서 입양한 것이 아니라 잔인한 예언 때문에 입양했습니다. 처녀와 함께 묻혀야만 그의 영혼이 해방될 수 있습니다. 듀이의 말을 듣던 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진실을 믿을 수 없었다. 듀이 형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저는 재물이 아니라 인간일 뿐이에요. 듀이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고 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란,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둘 수 없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는 나를 키운 사람이야. 나는 그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어. 어떻게? 듀이가 말을 가로채며 단호한 눈빛을 보였다. 란, 너는 그에게 아무것도 빚진 게 없어. 근거 없는 미신 때문에 내 미래를 희생할 수는 없어. 내가 결정했어. 우리는 여기를 떠나기로.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모든 걸 잃는다는 걸 의미하더라도 말이야. 성실함과 결의로 가득 찬 듀이는 그녀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안주희,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우리가 함께 가자고 하면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듀이는 란과 밤새도록 토론했습니다. 그는 가짜 서류, 돈,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 등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생일날 밤, 모든 사람이 파티를 위해 모일 때 이곳을 떠날 거야. 그게 가장 좋은 시간이 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걱정과 약간의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 결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녀는 듀이를 믿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앞으로의 나날을 위해 힘을 얻으려는 듯 조용히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듀이는 앞으로의 길이 어려움으로 가득할 것임을 알고 있지만 사랑과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용의가 있습니다. 마침내 그 날이 왔습니다. 손 씨의 빌라는 밝게 빛났고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유명 사업가의 5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호민다 로비 안에 있는 손 씨는 호화로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숨겨진 구석에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얼굴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듀이와 란은 조용히 눈앞의 광경을 관찰했다. 듀이는 란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란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은 감정으로 가득 찼지만 마치 위로를 구하듯이 그녀의 손은 듀이의 손을 꽉 쥐었다. 그 전에 듀이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가까운 친구에게 빌라 뒤의 빈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듀이와 란은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갈 것입니다. 홀 전체에 음악이 울려 퍼졌고 손님들은 잔을 들어 손 씨에게 건배했습니다. 하지만 손 씨는 웃으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 밤은 운명의 밤,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운명이 우리를 놓아줄까?
그는 복도 안의 공기가 아직 시원했지만 차가운 땀이 흘러내리면서 중얼거렸다.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서 두이와 라는 조용히 연회장을 나갔다. 그들은 뒷복도로 걸어갔는데 듀이가 정원으로 통하는 작은 문을 열어두었다. 서둘러, 란, 두이가 속삭이며 어둠 속의 정원을 달리면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두 사람이 울타리를 넘으려는 순간 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이, 란, 너희 둘은 뭘 하려는 거야? 두이는 깜짝 놀라 돌아섰다. 손 씨는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엄숙했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이, 너 이거 알지? 나를 배신하고 싶은 거야. 나는 멈추었지만 듀이는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아당기며 큰 소리로 말했다. 미안해요, 아빠. 하지만 란이 이런 운명을 겪게 둘 수는 없어요. 무의미한 예측 때문에 그녀가 죽는 걸 지켜볼 수는 없어요. 손 씨는 깜짝 놀랐고 손은 떨렸으며 눈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저들을 잡아라. 도망가지 못하게 해. 그는 소리쳤다. 하인들이여, 들어라. 손 선생은 급히 두 사람을 쫓아갔지만 신중한 준비 덕분에 두이와 라는 재빨리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다. 차는 빌라의 비명소리와 눈부신 불빛을 남겨둔 채 달려갔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손 씨는 의자에 무겁게 앉았고 온몸에 힘이 빠진 듯했다. 벽시계는 자정까지 몇 분밖에 남지 않았다. 모든 예언, 모든 암울한 예측이 갑자기 그의 머릿속으로 몰려들었다.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죽을까? 하지만 내가 그것을 한다면 나는 여전히 인간일까? 그의 마음은 미신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시계는 매번 울려 전달의 순간을 알렸다. 제가 란을 10년 키웠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연애 테이블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이 앉아있지 않은 식탁이었다. 시계바늘이 12시를 가리키자 그는 눈을 감고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하지만 시침이 지나고 종이 울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손 씨는 눈을 떴고 그의 이마에는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사고도 아니고 이상한 현상도 전혀 없습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고 후회의 감정이 그의 영혼을 침범했습니다. 그는 틀렸어요. 손 씨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숙련된 사업가의 차가운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손 씨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신을 믿는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의 외아들이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란을 악한 의도로 키웠지만 나는 좋은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종종 그녀를 자신의 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손 씨는 밤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그는 자신의 잘못을 씻고 유일한 아들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기자를 고용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 기사를 게재하도록 했고 듀이가 사과하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기를 바랐습니다. 이때 듀이와 란은 해안마을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이곳은 두 사람이 살던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고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위해 마련해 둔 사람들이 그들을 찾지 못하기를 바랐습니다. 듀이는 도착하자마자 온라인에 접속해 머물 곳을 찾았습니다.
그는 우연히 아버지의 기사를 보게 되었다. 듀이는 이것이 자기 아버지가 고용한 사람들이 자기들을 다시 유혹하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훑어보고 모텔을 계속 찾았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손 씨는 집에서 너무 오래됐는데 아직도 듀이 소식이 없네 라며 걱정했다. 그는 듀이로부터 전화를 기다리며 전화기를 쥔 채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기다렸지만 듀이에게서는 아무런 메시지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는 듀이가 그 기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손 씨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기자들을 집으로 불러 모아 생방송 기자회견을 열고 막대한 돈을 들여 모든 방송국에 자신의 녹화물을 이사회에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톱뉴스 그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가 한 말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이고 그의 인생은 많은 쓰라리고 잔인한 경험을 거쳤으며 사업 세계에서 많은 치열한 경쟁을 경험했지만 그는 그 당시만큼 약하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듀이와 란이 자신을 용서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지 않았지만 그들이 더 이상 걱정 속에 살지 않아도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냥 평화롭게 살고 행복하면 만족할 거야. 이쪽에서는 듀이와 란이 모텔에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집은 단순하지만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듀이는 모텔 로비를 지나가던 중 우연히 아버지가 TV로 생중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며 오랫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빠야. 아빠, 우리 아직 살아있어. 듀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뒤로 돌렸는데 기쁘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란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듀이는 재빨리 그녀를 껴안았다. 그의 입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듀이는 아버지가 더 이상 예언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란의 손을 잡아당겼다. 차에 타서 집으로 가자. 우리 아빠는 아직 살아있고 우리도 살아있어. 라는 듀이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그녀도 행복해졌다. 두 사람은 서둘러 차에 타서 곧장 도시로 향했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었습니다. 빌라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모든 곳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손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은 해숙해져 있었다. 그는 거의 이틀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아서 몸은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듀이를 보자 그 피로감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손 씨는 일어나서 두 팔을 벌려 눈물 어린 입술로 아들을 꼭 껴안았다. 미안해, 아들아. 미안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미신을 믿어서는 안 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사과를 주고받았다. 나는 정문 옆에 서서 얼굴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손 선생은 이를 보고 곧바로 듀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란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란의 손을 잡아 듀이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너희 둘 다 내 자식이야. 둘 다 잃고 싶지 않아. 너희 둘이 서로에게 감정이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 내 입양딸이 아니라 내 며느리가 되어. 나는 듣고 마쳤고 눈물은 여전히 흐르고 입에서는 피가 났으며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손 씨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두 사람의 약혼식을 거행할 날짜를 정했다. 그 후 그는 란이 두이와 함께 자신의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경제학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10년 동안 예언을 믿고 혼자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소문을 일축하고 자신과 함께 있어줄 사람을 찾고 싶어 합니다. 콰란도 졸업했습니다. 두이와 란의 결혼식은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 거행되었습니다. 손 씨는 중년 여성을 무대로 인도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씨가 5년 전에 결혼한 세 번째 아내입니다. 그는 두이와 란의 손을 잡고 결혼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손 씨 회사의 대표이사의 입장이다. 이제부터 아들은 뒤에 서서 아들을 지켜보며 노년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흥미롭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스토리를 따라가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